리눅스 서버에서 아파치와 PHP가 어떻게 연동되는지 설명해줘. 리눅스 서버에서 아파치와 PHP가 연동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치 웹서버 설치. 먼저 리눅스 서버에 아파치 웹서버를 설치합니다. 아파치는 인터넷에서 웹페이지와 관련된 리소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PHP 설치. 그 다음 PHP를 설치합니다. PHP는 서버 측 스크립팅 언어로 웹페이지의 동적인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파치의 PHP 모듈 연동. 아파치 웹서버의 PHP를 연동하기 위해 PHP 모듈을 아파치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PHP 설치 과정 중에 이루어집니다. PHP 모듈은 주로 리브푸프라는 이름으로 찾을 수 있으며 아파치의 설정 파일에 추가됩니다. 아파치 설정 파일 수정. 아파치 설정 파일 httpd 칸프 또는 apache.conf를 수정하여 PHP와 아파치를 연동합니다. 설정 파일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PHP 모듈을 로드하기 위해 로드 머듈 디렉티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Load module PHP module modules libso. 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PHP. 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OITT 타입 및 OITT 핸들러 디렉티브를 사용하여 마임 유형과 핸들러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OITT 타입 애플리케이션 x htptf.php 및 OITT 핸들러 애플리케이션 x htptf.php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PHP 설정 파일 PHP init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hp init etc php no와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및 PHP 설정 테스트 설정 파일을 수정한 후 아파치 웹서버를 재시작하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간단한 PHP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웹서버에 업로드하고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해당 페이지에 액세스함으로써 아파치와 PHP의 연동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완료하면 리눅스 서버에서 아파치와 PHP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 동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PHP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와 엔진엑스의 차이점과 성능 비교를 해줘.
아파치 어패치와 엔진엑스 느깅크스는 두 가지 인기 있는 웹서버 소프트웨어입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성능에 대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 및 설계. 아파치는 프로세스 기반 구조를 가지며 다양한 동적 모듈로 확장 가능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아파치는 요청 처리를 위해 npm multiprocessing module. 을 사용하며 주로 Prefork worker event. 세 가지 npm 을 제공합니다. 엔진엑스는 비동기 이벤트 기반 구조를 사용하며 빠른 성능과 높은 동시 접속 처리 능력을 가집니다. 이 구조는 엔진엑스가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성능. 아파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신 리소스 사용량이 높습니다. 고정된 수의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사용하므로 동시 접속 수가 늘어나면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엔진엑스는 비동기 이벤트 기반 구조로 인해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면 오픈 동시 접속 처리 능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적 파일 및 동시 접속이 많은 웹사이트에 적합합니다. 기능 및 확장성. 아파치는 다양한 모듈을 통해 확장 가능하며 사용자 정의 기능 및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발자가 필요한 기능과 설정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합니다. 엔진엑스는 기본적으로 웹서버와 리버스 프록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능 확장을 위해서는 서드파티 모듈을 사용해야 하며 아파치만큼 다양한 모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용 용도. 아파치,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며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과 설정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동적 컨텐츠 처리에 강점을 가지며 적절한 설정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엔진엑스는 정적 파일 처리 및 동시 접속이 많은 웹사이트에 적합합니다. 또한 리버스 프록시, 로드 밸런싱, HTTP 캐싱 등 고성능 서버 요구 사항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및 지원. 아파치는 오랜 역사와 넓은 사용자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지원이 풍부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가 많이 존재합니다. 엔진엑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사용자 베이스는 아파치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 커뮤니티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치와 엔진엑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웹사이트의 요구 사항과 개발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는 다양한 기능과 설정을 제공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며 엔진엑스는 정적 컨텐츠 처리와 높은 동시 접속 능력이 필요한 웹사이트에 적합합니다. 또한 아파치와 엔진엑스를 함께 사용하여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엑스를 리버스 프록시로 사용하여 정적 파일을 처리하고 아파치를 백엔드 웹서버로 사용하여 동적 컨텐츠를 처리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리눅스 서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배포판과 순위를 알려줘. 리눅스 배포판의 인기는 시간과 사용자 그룹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눅스 배포판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순위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번투 사용자 친화적이고 넓은 사용자 베이스를 가진 디비언 기반 배포판입니다. 데스크톱 환경뿐만 아니라 서버 환경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커뮤니티 지원이 풍부하며 다양한 패키지와 도구가 제공됩니다. 디비언 안전성과 보안에 초점을 맞춘 배포판으로 많은 리눅스 배포판의 기반이 됩니다. 서버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며 꾸준한 업데이트와 풍부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센터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RHE의 클론 배포판으로 기업 및 서버 환경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안전성과 보안에 우수하며 오랜 기간 지원되는 버전이 제공됩니다. 센터스는 최근 센터스 스트림으로 변화되었으며 RHEL과 더 긴밀하게 연동됩니다. 피도러 레드햇이 후원하는 커뮤니티 기반 배포판으로 최신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도입합니다. 데스크톱 환경에서 인기가 있으며 기업 및 서버 환경에서도 사용됩니다. 아픈슈즈 리눅스 엔터프라이즈의 커뮤니티 버전으로 안전성과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데스크톱 환경과 서버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아픈슈즈에는 두 가지 버전, 즉 텀블리드 롤링 릴리스와 립 정규 릴리스가 있습니다. 아치 리눅스 롤링 릴리스 방식을 따르는 배포판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커스텀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패키지 및 소프트웨어가 최신 상태를 유지되며 높은 사용자 커뮤니티 지원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리눅스 배포판이 있으며 요와 환경에 따라 적합한 배포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추가적인 배포판입니다. RHEL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업 환경을 위한 상용 배포판으로 안전성, 성능 및 보안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용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서버 환경에 적합합니다. Amazon Linux, Oz, Amazon Web Services, 에서 제공하는 리눅스 배포판으로 Oz, 서비스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에서 가상 서버 액기를 사용할 때 많이 선택되는 배포판입니다. 리눅스 민트 초보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데스크톱 배포판으로 유번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이며 다양한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합니다. 엘파인 리눅스 경량화와 보안에 초점을 맞춘 리눅스 배포판으로 도커 컨테이너와 같은 경량화된 환경에 적합합니다. 저메모리 시스템 및 서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배포판의 순위와 인기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되며 사용자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배포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포판 선택 시 사용 목적, 하드웨어, 커뮤니티 지원 및 패키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커에 대해서 알려줘.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도커는 애플리케이션과 그 의존성을 컨테이너라는 격리된 환경에 패키징하여 일관된 실행 및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도커는 리눅스와 윈도우즈에서 널리 사용되며 개발, 테스트, 배포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됩니다. 도커의 주요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 도커 컨테이너는 가상화된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의존성을 포함합니다. 컨테이너는 호스트 아스의 리소스를 공유하면서도 격리되어 있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도커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과 의존성을 포함하는 템플릿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미지는 도커 허브와 같은 중앙 저장소에서 가져오거나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식성 도커 컨테이너는 호환되는 모든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실행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 테스트, 배포 환경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량화 도커는 아스 수준의 가상화를 사용하여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가상화 방식보다 더 가볍고 빠르게 실행됩니다. 컨테이너는 호스트 아스의 커널을 공유하므로 추가적인 아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리소스 사용이 줄어듭니다. 확장성 도커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복제하거나 다른 시스템에 이동하는 것이 간단해집니다.
커뮤니티, 도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넓은 사용자 베이스와 활발한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과 개발자가 도커를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컨테이너 이미지와 리소스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이미 작성된 도커 이미지를 활용하여 개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도커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 적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독립적인 서비스로 분리하여 개발, 배포 및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 마이크로서비스는 독립적인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며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라이브러리 및 환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D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 통합. 도커는 CCD 파이프라인과 쉽게 통합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자동화된 테스트, 빌드 및 배포 과정을 구축하여 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안. 도커 컨테이너는 격리된 실행 환경을 제공하여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작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 취약점이나 악성 코드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커를 사용하기 시작하려면 먼저 도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도커 명령어 및 작업 흐름을 익혀야 합니다.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 이미지를 빌드하고 저장소에 푸시하는 방법, 컨테이너 간 네트워킹 및 볼륨 공유 등의 주제를 이해하면 도커를 활용하여 개발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도커를 이용해서 아파치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 도커를 사용하여 리눅스에서 아파치 웹서버를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커 설치. 먼저 우분투에서 도커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도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이미지 다운로드. 도커 이미지는 도커 허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아파치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컨테이너 실행.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후에는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HTTPD 이미지에서 새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호스트의 포트 80을 컨테이너의 포트 80과 연결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 컨테이너가 실행되면 웹 브라우저에서 다음 URL을 입력하여 아파치 웹서버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이벅스라는 문구가 출력됩니다. 이제 리눅스에서 도커를 사용하여 아파치 웹서버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아파치 웹서버의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은 리눅스에서 도커를 이용해 아파치 웹서버를 실행한 후 아파치 웹서버의 환경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아파치 컨테이너 확인. 먼저 실행 중인 아파치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실행 중인 모든 컨테이너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접속. 다음으로 컨테이너에 접속합니다. 컨테이너 아이디를 사용하여 다음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아파치 환경 설정 파일 수정. 아파치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은 usr-local apache /conf httpd conf 경로에 있습니다. 이 파일을 원하는 편집기로 열어서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나노 에디터를 사용하여 파일을 열려면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환경 설정 파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필요한 대로 구성합니다. 아파치 웹서버 재시작. 변경된 설정이 적용되려면 아파치 웹서버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쉘에서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아파치 웹서버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치 웹서버의 환경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에 환경 설정 파일을 저장하는 곳은 어디이지? 위에서 언급한 아파치 웹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 유 sr local apache /conf httpd conf은 아파치 웹서버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파일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중지되면 변경사항이 사라지므로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만약 컨테이너 내부에서 변경한 설정 파일을 호스트 시스템으로 복사하여 보관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사용하여 호스트와 컨테이너 간의 파일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Container ID. 로 지정된 아파치 웹서버 컨테이너 내부에 USR local Apache 2/conf httpd conf. 파일을 호스트 시스템에 Path to host directory. 디렉토리로 복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복사한 파일은 호스트 시스템에서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의 파일 용량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는 레이어 기반 이미지 시스템을 사용하며 이는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 레이어를 조합하여 구성됩니다. 이 때문에 컨테이너 이미지의 파일 용량은 컨테이너가 필요로 하는 파일과 각 레이어의 차이점에 따라 다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의 파일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어는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도커 이미지를 나열하며 각 이미지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컨테이너 이미지의 파일 용량은 사이즈 열에 표시됩니다. 이 값은 해당 이미지의 모든 레이어와 파일 시스템을 포함한 총 파일 크기입니다. 만약 특정 컨테이너 이미지의 파일 시스템 용량을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Sudo docker image inspect. Image name. 이 명령어는 이미지의 자세한 정보를 JASON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여기서 사이즈 항목은 해당 이미지의 총 파일 시스템 크기를 나타냅니다. 위에 커스텀된 환경 설정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커스텀된 아파치 환경 설정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 외부에서 파일을 생성. 컨테이너 내부에서 아파치 환경 설정 파일을 생성하는 대신 호스트 시스템에서 파일을 생성하여 컨테이너 내부로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호스트 시스템에서 편집 및 관리가 쉽고 컨테이너가 다시 생성될 때도 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볼륨 마운트 사용. 호스트 시스템에서 생성한 환경 설정 파일을 컨테이너 내부로 복사하는 대신 볼륨 마운트를 사용하여 호스트 시스템의 디렉토리를 컨테이너 내부의 디렉토리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컨테이너 내부에서 호스트 시스템의 디렉토리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파일 관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시스템에서 아파치 환경 설정 파일을 패스 투 호스트 디렉터리에 httpd conf 경로에 생성하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 파일을 USR
로컬 어패치 슬래시 칸프 httpd 칸프 경로에 마운트하려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sudo docker run dpage 80, adb path to host directory, usr local apache 2/conf httpd. 도커 볼륨 사용. 도커 볼륨은 호스트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컨테이너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볼륨 마운트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볼륨은 호스트 시스템이 아니라 도커 엔진에 의해 관리되며 데이터 보존성과 이식성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호스트 시스템이 아닌 도커 볼륨을 사용하여 아파치 환경 설정 파일을 컨테이너 내부로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sudo docker volume create httpd config. sudo docker run dp 8080v httpd config usr local apache /conf httpd. 위의 명령어는 httpd config 이름의 도커 볼륨을 생성하고 컨테이너 내부의 usr local apache /conf 디렉토리에 이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이 방법. 컨테이너를 재시작하거나 삭제하더라도 도커 볼륨은 보존되므로 데이터 유실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도커 볼륨을 사용하면 여러 컨테이너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환경 설정 파일을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여러 컨테이너에서 공유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위와 같이 호스트 시스템에서 파일을 생성하거나 볼륨을 사용하여 커스텀된 아파치 환경 설정 파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의 유연성과 이식성을 높이면서도 보안 및 관리 측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커 볼륨이란 도커 볼륨은 도커 컨테이너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보존하고 공유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커 볼륨은 컨테이너 내부에 저장되는 데이터와는 달리 호스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공간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중지하거나 삭제해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도커 볼륨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데이터 보존성, 컨테이너를 재시작하거나 삭제해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식성, 볼륨을 사용하면 여러 호스트 시스템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이식성이 향상됩니다. 공유성, 볼륨을 사용하여 여러 컨테이너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안, 데이터를 호스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공간에 저장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내부에 저장되는 데이터보다 더욱 안전합니다. 도커 볼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도커 명령어로 생성하기, docker volume create my volume. 컨테이너 실행 시 생성하기, docker run v my volume, path and container my image. 위의 명령어는 my 발염이라는 이름의 도커 볼륨을 생성하고 my 이미지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하면서 볼륨을 마운트합니다. 도커 볼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커 명령어로 목록 확인하기, docker volume ls. 컨테이너 실행 시 볼륨 마운트하기, docker run v my volume, path and container my image. 컨테이너에서 볼륨 사용하기, docker run v my volume, path and container my image. 위의 명령어는 my 발염이라는 이름의 도커 볼륨을 패스인 컨테이너 경로에 마운트하고 컨테이너에서 이 경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드립니다. 도커 볼륨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의 이식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커 볼륨은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할 수 있나요? 도커 볼륨은 물리적으로 다양한 곳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스트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 내부의 디렉토리로 저장되지만 다른 네트워크 저장소엔 FS, 아이스크시 등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객체 스토리지 아마존 S3,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도커는 다양한 볼륨 드라이버를 지원하며 호스트 시스템에 저장하는 로컬 드라이버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볼륨을 저장합니다. FS 아마존 일레스틱 파일 시스템 드라이버,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볼륨을 저장합니다. 아이스크시 드라이버, 아이스크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볼륨을 저장합니다. S3 드라이버, AWS S3 객체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볼륨을 저장합니다. 아주어 파일 스토리지 드라이버,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에서 제공하는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볼륨을 저장합니다. Google Cloud Storage. 드라이버, Google Cloud Storage. 를 사용하여 볼륨을 저장합니다. 각 드라이버는 다른 저장소 유형을 지원하므로 볼륨을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컨테이너의 이식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 도커 볼륨은 어디에 저장하나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 도커 볼륨은 서버의 로컬 디스크나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로컬 디스크의 볼륨을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스트 마운트 호스트, 호스트 시스템의 디렉토리를 컨테이너 내부의 디렉토리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호스트 시스템에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도커런 명령어에서 V 옵션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내부의 디렉토리와 호스트 시스템의 디렉토리를 연결합니다. 네임드 볼륨 네임드 발룸즈, 도커 엔진이 관리하는 볼륨을 생성하여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호스트 시스템에서 디렉토리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며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명령어로 볼륨을 생성하고 도커런 명령어에서 V 옵션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내부의 디렉토리와 도커 볼륨을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볼륨을 저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 볼륨 네트워크 발룸즈, 볼륨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스토리지의 볼륨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로컬 디스크와는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스토리지로 컨테이너가 호스트 시스템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 마운트는 호스트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간단하지만 컨테이너 이식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네트워크 볼륨은 이식성이 높지만 네트워크 지연 등으로 인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100대의 웹서버를 도커를 이용하여 구축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 대의 웹서버를 도커를 이용하여 구축하려면 일반적으로 도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는 여러 대의 호스트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배포, 관리, 스케일링하는 도구로 대표적으로 큐버니스, 도커 스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100대의 웹서버를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0대의 웹서버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도커 이미지 빌드. 먼저 웹서버를 실행할 도커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이때 환경 설정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데이터는 도커 볼륨을 사용하여 호스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클러스터 생성. 다음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클러스터는 여러 대의 호스트를 하나의 논리적인 그룹으로 묶어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컨테이너 배포. 클러스터를 생성한 후 도커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배포합니다. 이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는 자동으로 여러 대의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필요에 따라 스케일링합니다. 로드 밸런싱, 배포한 웹서버에 대한 로드 밸런싱을 설정합니다. 로드 밸런싱은 여러 대의 웹서버에 대한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하여 처리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모니터링과 로깅,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내부의 컨테이너 상태와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로깅합니다. 이를 통해 서버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사용하면 100대의 웹서버를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구축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백 대의 웹서버를 도커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큐버니스를 사용하여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도커 이미지 빌드. 먼저 웹서버를 실행할 도커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치 웹서버를 실행할 도커 파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From Ubuntu, latest. Run apt get update. Run apt get install y Apache 2. Copy Apache config conf etc Apache 2 sites available /000 default conf. Expose 80. cmdus alsbin apache ectl t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빌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Docker build t my Apache image. 빌드한 이미지는 도커 레지스트리에 저장해둡니다. 큐버니스 클러스터 생성. 다음으로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큐버니스 클러스터는 여러 대의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로컬 환경에서 미니큐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배포.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생성한 후 도커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배포합니다. 이때 큐버니스는 팟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등의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합니다. 팟,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묶어서 배포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디플로이먼트, 팟들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개의 팟들 생성하고 필요에 따라 스케일링합니다. 서비스, 클러스터 내부에서 컨테이너를 찾고 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개의 팟을 논리적으로 묶어서 한 개의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치 웹서버를 배포하는 YAML 파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API version, apps v1. Kind, deployment. 밑에 덕터, Name, my Apache deployment. Spec, 실렉터, 맥클러벌즈, app, my Apache replicas, 5 template. 밑에 덕터, Labels. App, my Apache spec. Containers. Name, my Apache container. Image, my Apache image ports. 컨테이너 포트, 80, Volume mount. 위의 YAML 파일은 5개의 아파치 웹서버 팟을 생성하고 각 팟는 my 어패치 이미지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컨테이너 포트, 80은 컨테이너가 80번 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포트는 서비스에서 노출됩니다. 다음으로 이 팟을 노출하기 위한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치 웹서버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립 타입의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에피 버전 V1, Kind, service. 밑에 덕터, Name, my Apache service. Spec. 실렉터, App, my Apache ports. Name, HTTP. 포트, 80, 타제 포트, 80, 타입, 클러스터 립. 이렇게 생성한 서비스는 마이어패치 디플로이먼트에 속한 팟을 찾아서 내부적으로 클러스터 IP 주소와 포트를 할당하여 노출합니다. 로드 밸런싱. 서비스를 생성한 후 로드 밸런서를 설정하여 여러 대의 웹서버에 대한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큐버니스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 타입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과 인그리스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로깅. 마지막으로 큐버니스 클러스터 내부의 컨테이너 상태와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로깅합니다. 이를 통해 서버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큐버니스에서는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와 로깅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큐버니스를 사용하면 100대의 웹서버를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큐버니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지원되므로 대규모 서비스 운영에 적합한 도구입니다. 큐버니스는 무엇인가요? 큐버니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확장,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화하여 여러 대의 호스트에서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배치, 복제, 로드 밸런싱, 스케일링하고 컨테이너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큐버니스는 구글에서 개발한 보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초기에는 구글 내부에서만 사용되다가 2014년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대규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큐버니스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큐버니스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배포, 여러 대의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배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애플리케이션의 부하에 따라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확장하거나 축소합니다. 로드 밸런싱, 여러 대의 웹서버에 대한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하여 처리합니다. 자동 복구, 컨테이너 오류나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모니터링과 로깅, 컨테이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로그를 수집합니다. 보안, 컨테이너 간의 격리를 제공하며 인증과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큐버니스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 환경에서도 미니큐브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큐버니스 설치 방법은 큐버니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커 설치. 먼저 모든 노드에 도커를 설치합니다. 큐버니스는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커가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큐버니스 설치. 큐버니스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는 클러스터 전체를 관리하고 워커 노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Master. 노드와 Worker. 노드에 각각 Kubernetes. 를 설치합니다. 마스터 노드 설치. 마스터 노드에는 큐베브, 큐블릿, 큐벡틀 등의 큐버니스 컴포넌트를 설치합니다. 큐베브는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도구이며 큐블릿은 노드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에이전트입니다. Worker. 노드 설치. Worker. 노드에는 Kubernetes. 큐벡틀 등의 큐버니스 컴포넌트를 설치합니다. 클러스터 설정.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설정하기 위해 큐베브를 사용합니다. 큐베브 이닛 명령을 실행하여 마스터 노드를 초기화하고 큐베브 조인 명령을 실행하여 워커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큐버니스 클러스터 내부에서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위해 네트워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컬리코, 플래넬, 외부 등의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큐버니스 클러스터가 준비되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YAML 파일을 작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YAML. 파일에는 Pod. Deployment. Service. 등의 오브젝트를 정의하고 Kubectl apply. 명령을 사용하여 Kubernetes. 클러스터에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큐버니스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은 복잡할 수 있지만 큐버니스를 사용하면 여러 대의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배치, 복제, 로드 밸런싱, 스케일링하고 컨테이너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서비스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큐버니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큐버니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큐베브를 사용하여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전 요구사항. 큐버니스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전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트 운영체제, 유번투, 센터스, RH21 등의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합니다.
하드웨어 큐버니스를 설치할 로드는 2GB 이상의 메모리와 2개 이상의 CPU 코어가 필요합니다. 도커, 모든 노드에 도커를 설치해야 합니다. Docker. 설치, 모든 노드에 도커를 설치합니다. 유번투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여 도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docker.io. 설치 후 도커 명령어를 실행하여 도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udo docker version. 큐벤브 설치.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큐벤브를 설치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큐벤브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y apt transport tpscurl. curl https://packages.cloud.google.com/apt/doc/app-key.gpg sudo apt-key add. Echo dev https://apt.kubernetes.io/kubernetes xenial main sudo etc app sources list kubernetes list.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y kubernetes 큐벤브 큐벡틀. 설치 후 큐벤브 명령어를 실행하여 큐벤브 이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udo kuben version. 큐버니스 클러스터 초기화.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초기화하기 위해 큐벤브 init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마스터 노드에서 실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여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sudo 큐벤브 init 파드너트워크 시더 =10 244 016분의 0. 이때 파드너트워크 시더 옵션은 큐버니스 클러스터 내부에서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대역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대표적으로 컬리코, 플래넬, 외부 등의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여 큐벡틀 구성 파일을 생성합니다. 무크디어 피어홈, 큐브, sudo cpi etc 큐버니스 애드민 칸프어홈, 큐브 큰피그, sudo 차운 $idu, $id 지어홈, 큐브 큰피그. Worker. 노드 추가. 클러스터에 워커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큐벤브 조인 명령어를 실행해야 합니다. 마스터 노드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여 조인 명령어를 생성합니다. Sudo kuben token create. Print join command. 생성된 조인 명령어를 워커 노드에서 실행하면 워커 노드가 큐버니스 클러스터에 추가됩니다. 네트워크 설정. 큐버니스 클러스터 내부에서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위해 네트워크를 설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컬리코, 플래넬 외부 등의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리코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컬리코를 설치합니다. Kubectl apply https://docs.projectcalico.org v3.3/getting started Kubernetes installation hosted Rebak KDD YAML. Kubectl apply https://docs.projectcalico.org v3.3/getting started Kubernetes installation hosted Kubernetes data store Calico networking 1.7 Calico YAML.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ubectl get pods, all namespaces. 애플리케이션 배포. 큐버니스 클러스터가 준비되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YAML 파일을 작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YAML. 파일에는 Pod, deployment, service. 등의 오브젝트를 정의하고 Kubectl apply. 명령을 사용하여 Kubernetes. 클러스터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느깅크스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느깅크스 엠르 파일을 작성합니다. 에피 버전 v1 Kind, pod. 밑에 덧터 Name, Ginx pod. Spec. Containers. 네임 느깅크스 Image, Ginx ports. 컨테이너 포트 80 느깅크스 엠르 파일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Kubectl apply fngix YAML. 이제 큐벡틀 get 명령어를 사용하여 배포한 느깅크스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ubectl get pods. 위와 같이 큐벤브를 사용하여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은 복잡할 수 있지만 큐버니스를 사용하면 여러 대의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배치, 복제, 로드 밸런싱, 스케일링하고 컨테이너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서비스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큐버니스는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배치, 복제, 스케일링 등의 작업을 처리하므로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큐버니스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큐버니스를 AWS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큐버니스를 AWS에서 설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EKS 클러스터 생성. 아마존 일리스틱 큐버니스 서비스 EKS를 사용하여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EKS는 큐버니스를 관리하는 서비스이므로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노드를 수동으로 생성하거나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아마존 EKS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아마존 EKS 클러스터 생성. 아마존 EKS 콘솔에 로그인하고 새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아마존 EKS 클러스터 구성, 클러스터 이름, VPC, 서브넷, 보안 그룹 등의 구성을 설정합니다. 아마존 EKS 클러스터 노드, 그룹 생성. 아마존 EKS 노드 그룹을 생성하고 노드 인스턴스 유형, 운영체제, 노드 그룹 크기 등의 구성을 설정합니다. 큐벡틀 설치.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제어하기 위해 큐벡틀을 설치합니다. 큐벡틀은 큐버니스 클러스터에서 작동하는 API 서버와 통신하여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업데이트, 롤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큐벡틀을 설치합니다. curl https://storage.googlebus.com/storage.googlebus.com/kubernetes-release/release/stable.txt-write/stable.txt-release/release/stable.txt 치마드 플러스 X. 설치 후 큐벡틀 버전 명령어를 사용하여 큐벡틀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Kubectl version, short, client. oscli, 설치. oscli, 를 사용하여 큐버니스 클러스터와 상호작용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AWS 클리를 설치합니다.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oscli, 설치 후 AWS 버전 명령어를 사용하여 AWS 클리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z, version, 큐버니스 대시보드 설치. 큐버니스 대시보드는 큐버니스 클러스터의 상태 및 작업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큐버니스 대시보드를 설치하기 위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kubectl apply f, 설치 후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대시보드를 시작합니다. 큐벡틀 브록시. 대시보드에 로그인. 대시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로그인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여 대시보드 로그인. 토큰을 가져옵니다. 큐벡틀랜 큐브 시스템 디스크라이브 시크릿 달러 큐벡틀랜 큐브 시스템 겟 시크릿. 출력된 토큰을 복사하여 브라우저에서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화면에는 토큰 옵션을 선택하고 복사한 토큰을 붙여넣습니다. AWS load balancer controller, 설치. Kubernetes, 에서 로드 밸런서를 관리하기 위해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를 설치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여 AWS load balancer controller, 를 설치합니다. AWS load balancer controller, 각 클러스터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kubectl get deployment and kubesystem oz load balancer controller, 이제 큐버니스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YAML 파일을 작성하고 큐벡틀 어플라이 명령어를 사용하여 큐버니스 클러스터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큐버니스를 AWS에서 사용할 때 대략적인 요금은 얼마인가요? 큐버니스를 AWS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소는 아마존 EKS 클러스터 노드의 사용량입니다. 아마존 EKS 노드 그룹을 사용하여 노드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노드 그룹은 노드 인스턴스 유형, 수량, 운영체제 등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노드 인스턴스 유형은 가격이 다르므로 선택한 노드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아마존 EKS 클러스터 노드 그룹을 사용하여 로드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실행할 때 사용한 데이터 전송량, 볼륨 사용량, 로드 밸런서 등의 요소에 따라 요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큐버니스를 AWS에서 사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EKS 클러스터 관리 비용. 아마존 EKS 클러스터 관리 비용은 시간당 0달러 10센트입니다. 아마존 EKS 노드 인스턴스 비용. 아마존 EKS 노드 인스턴스 비용은 노드 인스턴스 유형, 수량, 운영 체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T3. 미디엄 로드 인스턴스를 3개 사용하는 경우 월간 비용은 대략 128달러입니다. 데이터 전송 비용. 큐버니스 클러스터와 연결된 인스턴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는 데이터 전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로드 밸런서 비용. 큐버니스 클러스터에서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경우 로드 밸런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아마존 EKS 클러스터에 연결된 서비스, 볼륨, 스토리지 등의 사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큐버니스를 AWS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예측 및 계산해야 합니다. AWS 로드 밸런서는 어떤 원리로 실행되나요? AWS 로드 밸런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다른 원리로 실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AWS 로드 밸런서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수의 액기 인스턴스나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AWS 로드 밸런서의 실행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 클라이언트는 로드 밸런서의 DNS 이름을 사용하여 요청을 보냅니다. 로드 밸런서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고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요청을 다수의 인스턴스에 분산합니다. 이때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은 다수의 인스턴스 중에서 요청을 처리할 가장 적합한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인스턴스는 로드 밸런서로부터 받은 요청을 처리합니다.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합니다. 로드 밸런서. 인스턴스로부터 반환된 처리 결과를 로드 밸런서가 수집합니다. 클라이언트 로드 밸런서로부터 받은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합니다. AWS 로드 밸런서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WS 로드 밸런서는 서버 장애에 대비하여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고 인스턴스가 실패하는 경우 자동으로 요청을 다른 인스턴스로 재분배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큐버니스와 AWS 서비스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나요? 큐버니스와 AWS 서비스는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사용하는 상황과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큐버니스와 AWS 서비스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큐버니스는 오픈소스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큐버니스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스케일링 관리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며 다양한 플러그인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큐버니스를 사용하고 있거나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필요한 경우 큐버니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AWS 서비스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AWS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조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WS 서비스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특히 아마존의 기존 고객이나 AWS의 다른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물론 큐버니스를 AWS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AWS 서비스를 큐버니스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커를 소규모로 대략 10대 정도의 서버로 사용하기 위한 최적은 환경은 무엇일까요? 도커를 소규모로 대략 10대의 서버로 사용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커 스웜 또는 큐버니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서버 10대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쉽게 관리하고 스케일링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커 스웜 또는 큐버니스는 다수의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스케일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로드 밸런서, 서버 10대 이상을 운영할 경우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여 부하를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다수의 서버에 대한 요청을 분산시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성능 스토리지,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스토리지의 성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컨테이너의 I/O 작업이 느리면 전체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성능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니터링 도구, 서버 10대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서버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서버의 성능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컨테이너는 호스트 운영 체제와 독립적으로 실행되므로 보안에 대한 고려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보안 방안을 구성하여 컨테이너와 호스트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성능 네트워크, 컨테이너끼리 통신하는 배열도 높은 대역폭과 낮은 지연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성능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간의 통신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도커를 10대의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스토리지로 사용할 만한 오픈소스가 있나요? 네, 고성능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픈소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프는 블록, 객체 및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세프는 뛰어난 확장성과 내결함성을 제공하며 성능도 높은 편입니다. 세프는 오픈소스이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푸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수의 서버에서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클러스터푸스는 높은 확장성과 성능을 제공하며 오픈소스이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퍼넴즈는 큐버니스와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아퍼넴즈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스토리지를 제공하며 높은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MinIO. 는 객체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미니오는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S3 호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AWS와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세프스는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높은 확장성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무세프스는 오픈소스이며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지원됩니다. 위의 솔루션들은 모두 뛰어난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하며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솔루션은 사용 방법과 구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프는 세프는 블록, 객체 및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세프는 객체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및 파일 스토리지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통합하여 제공하며 뛰어난 확장성과 내결함성을 제공합니다. 세프는 노드 간 데이터 복제와 레이드 기술을 결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또한 세프는 자가 치유 기능을 제공하여 디스크 장애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높은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세프는 오픈소스이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과 운영 체제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세프는 파식스 호환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성이 높습니다. 세프는 컨테이너와 가상화 기술, 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프는 뛰어난 확장성과 내결함성, 가용성, 성능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셰프 설치 방법은 셰프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셰프 설치 전 요구사항 확인. 셰프를 설치하기 전에 필요한 하드웨어 사양 운영 체제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셰프 설치 패키지 다운로드. 셰프 설치를 위한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셰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셰프 설치를 위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셰프는 다양한 배포판에서 설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스, RHEL, 피도러 등에서는 연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하여 셰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번투에서는 아파투겟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하여 셰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셰프 클러스터 구성. 셰프 설치가 완료되면 셰프 클러스터를 구성합니다. 셰프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OSD 객체 스토리지 데몬, 몬 모니터링 데몬, MGR 매니저, 데몬 등 다양한 데몬을 실행해야 합니다. 셰프 설정. 셰프 클러스터를 구성한 후에는 셰프 클러스터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 설정, 스토리지 풀 생성, OSD 구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셰프 모니터링. 셰프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동안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셰프는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하며 그래픽 UI 또는 명령어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들을 참고하여 셰프를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셰프는 설치 및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셰프를 센터스에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 셰프를 센터스에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eph repository. 추가, Ceph.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Ceph repository. 를 추가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셰프 리파지토리를 추가합니다. Shell. Copy code. $sudo rpm uvghttps download.ceph.com rp 엄주얼 l7/nac ceph 릴리스 1-1.l7. nac rpm 셰프 패키지 설치. 셰프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셰프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Ruby. Copy code. $sudo yum install yceph. 셰프 클러스터 구성. 셰프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합니다. 3-1 모니터링 데몬 구성. 제버스크립트. Copy code. $sudo ceph deploy new, mon host. 위 명령어에서 만호스트님. 모니터링 데몬을 실행할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3-2 클러스터 구성 파일 설정. $sudo bceph 캄프. ceph 캄프 파일을 열어 클러스터 구성 파일을 설정합니다. 3-3 클러스터 초기화. 3-4 객체 스토리지 데몬 OSD 구성. 위 명령어에서 아스트 호스트, 이노 SD 데몬을 실행할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입니다. dev sdb는 OSD 디스크를 나타냅니다. 셰프 모니터링. 셰프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동안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셰프는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하며 그래픽 UI 또는 명령어를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들을 참고하여 셰프를 센터스에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셰프는 설치 및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커 말고 다른 가상화 시스템은 도커 이외에도 다양한 가상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버추얼박스, 오러클에서 개발한 가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윈도우, 맥OS,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동작하며 다양한 가상 머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VMware. VMware Incorporated.
개발한 가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버 가상화부터 데스크톱 가상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KVM,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가상화 시스템입니다. 키모퀵 에뮬레이터와 함께 사용하여 가상 머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젠 시트릭스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가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높은 성능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흐버V,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가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윈도우 서버에서 사용되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LXD,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도커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격리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펜브즈 리눅스에서 컨테이너 가상화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도커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커널 수준 가상화를 사용하여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위의 가상화 시스템들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용도와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가상화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상화 시스템은 서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컨테이너 시스템은 현재 서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컨테이너 시스템은 도커입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 배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도커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또한 도커 허브라는 공식 이미지 저장소가 있어서 사용자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기술을 최초로 대중화시킨 기업으로 많은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도구와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확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큐버니스와 함께 사용하여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커 외의 다른 컨테이너 시스템은 도커 이외에도 다양한 컨테이너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컨테이너 시스템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LXCL, XD,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는 컨테이너 시스템입니다. 도커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격리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RKT, 코리어스에서 개발한 컨테이너 시스템입니다. 도커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보안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버전입니다. LXCFS, LXC의 파일 시스템 가상화 기술을 확장한 컨테이너 시스템입니다. 호스트와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을 분리하여 자원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펜브즈 리눅스에서 컨테이너 가상화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커널 수준 가상화를 사용하여 높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LXC 웹퍼널 LXC를 웹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LXC의 기능을 모두 제공하며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입니다. Warden, Cloud Foundry. 에서 개발한 컨테이너 시스템입니다. 도커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컨테이너 이미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컨테이너 시스템은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며 사용하려는 용도와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컨테이너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시스템의 순위는 컨테이너 시스템의 순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테이너 시스템은 도커입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기술을 최초로 대중화시킨 기업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 배포, 실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운영체제와 언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도구와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확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LXCL, XD, RKT, 큐버니스, 메서스, 아픈시프트 등 다양한 컨테이너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들 컨테이너 시스템들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며
사용하려는 용도와 요구사항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큐버니스는 대규모 서버 환경에서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데 적합하며 메서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메서스는 메서스는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메서스는 클러스터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스케줄링, 자원 격리 및 보안 등을 제공하여 대규모 서비스 운영에 적합합니다. 메서스는 다른 분산 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두프, 스파크 등의 분산 컴퓨팅 시스템을 메서스 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서스는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며 사용자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서스는 어패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되었으며 구글에서 사용하는 보고와 오메가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메서스는 대규모 서버 환경에서의 컨테이너 가상화와 분산 시스템 관리에 적합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중 하나로 애플리케이션을 작고 독립적인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단위를 서비스로 구성하여 분산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서비스로 분리하여 각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서비스는 서로 다른 기술 스택을 사용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통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평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배포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개발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기능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나 독립적인 단위로 서비스를 나누어 개발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 서비스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장애나 스케일링 등의 문제를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커의 역사는 .cloud, 2010. 연 도커의 전신인 .cloud. 는 PAH, Platform as a Service. 를 제공하는 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환경을 컨테이너로 제공하여 개발과 배포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커 2013년 닷클라우드는 컨테이너 기술을 오픈소스화하여 도커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Docker, Inc. 2013. 연 도커의 인기 상승에 따라 닷클라우드는 2013년 Docker, Incorporated. 회사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도커 컨테이너 기술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데 주력하여 도커, 허브와 같은 도구들을 개발하였습니다. OC, 2015. 연 2015년 Docker. 는 Open Container Initiative. OC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도커와 경쟁사인 런타임 컨테이너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큐버니스 2014년 구글룸보그라는 내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오픈소스화하여 큐버니스를 발표하였습니다. 큐버니스는 대규모 컨테이너 배포 및 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도커와 함께 사용되어 컨테이너 기술을 더욱 확장하였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기술을 대중화시키고 컨테이너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기술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이후 큐버니스와 함께 대규모 컨테이너 배포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